이른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을 앞두고 총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F에 따르면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네이버와 다음 등 4대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상 정부 비판 글을 종북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5월 9개 팀이 신설된 외곽팀은 2011년 1월에는 24개까지 늘어난 이후 트위터 담당 외곽팀 6개가 추가되며 2012년 4월 30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인원은 최대 3,500명에 달했으며 외곽팀 운영에 약 4년 동안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됐을 것으로 TF는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전 원장의 녹취록 중 36곳이 삭제된 채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TF는 이 중 18곳을 복구하고 녹취록 삭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경찰이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1년 국정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야권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작성한 문건 작성 여부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2015년 세계일보를 통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된 문건들입니다. TF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문건은 1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 질서 확립,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8건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촉각 등 당시 야당 인사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안 전 대표는 당을 재건하는데 한몸 바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구 대선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와 패배한 지 86일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당시 21.4%의 득표율로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위기 극복을 출마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저 안철수 선당 후사에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 12명이 안 전 대표 출마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안 전 대표는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을 구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모두 다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전당대회 겸허하게 당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안철수를 선택할지, 그리고 안철수의 정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활동을 조기 재개한 데 대해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김한길 전 대표 측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동영 의원은 개인의 결단에 대한 판단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주자는 안 전 대표가 출마해도 당권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대해 반성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나쁘끄럽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안 전 대표가 증거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곤 하지만 도의적 책임까지 면탈된 것은 아니라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의 당 사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 2개월 만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첫 3자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어제 저녁 9시부터 1시간 10분간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 등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위나협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관계가 개선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보수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매한 짓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트럼프의 광기 어린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화밖에 불러올 것이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이 대외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핵 미사일 도발로 고립된 북한의 유일한 생존 통로가 중국임을 의미하고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대무역 의존도가 지난해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한 것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대중국 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로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작동될 수 없는 구조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무역 규모는 60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7억 8,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만성 적자 구조로 인해 대중국 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으며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대북 교육액이 전년보다 늘자 민생 목적의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중국 책임론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서자 틸러슨이 용기를 보여줬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